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을 넘어 믿음이 어떻게 한 공동체의 역사가 되고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촛불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은총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누구도 그 어떤 거대한 기계도 옮기지 못한 한 성모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관할청은 수차례에 걸쳐 최신형 크레인과 굴착기, 그리고 최고의 기술자들까지 동원했지만 모든 시도는 불가사의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손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의 무대는 관광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이름 없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한국 남부의 푸른 논밭과 고요한 숲 사이에 고이 숨겨진 곳. 오래된 고무나무 숲과 저녁마다 들려오는 새소리가 마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마치 세상의 시간보다 반박자 느리게 흘러가는 듯한 평화로운 곳입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작은 언덕이 솟아있고 사람들은 그곳을 묵주동산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옅은 아이보리색 성모상이 서 있습니다. 두 팔을 넓게 벌려 마치 온 마을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이들의 아픔과 기쁨을 품어주시려는 듯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 성모상이 언제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1966년 푸른 눈의 프랑스인 신부님께서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며 세우셨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가족이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였다고도 전합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박복혜 할머니는 희미해진 기억을 더듬으며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때는 참말로 가난했지. 전쟁이 핥히고 간 상처도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그래도 마을 사람 모두가 자기 집 마당에 있는 돌멩이 하나씩을 들고 와서 언덕에 쌓았어. 성모님이 서 계실 땅은 축복받은 땅이어야 하니까. 할머니의 눈은 아련하게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묵주동산에서 놀다 보면 바람 소리 속에서 은은한 종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마을 아래에는 성당 종탑조차 없는데도 말이죠.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면 언덕이 성모님이 다 아신다고 믿어 나쁜 짓을 한 날에는 혼자 언덕에 오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시장에서 꽃을 파는 순의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언젠가 외지에서 온 사업가 한 사람이 성모상이 낡고 볼품없다며 저걸 없애고 번듯한 관광 리조트를 짓자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언덕에서 채 내려오기도 전에 발목을 심하게 삐고 그날 밤부터 원인 모를 고열에 며칠을 앓아누웠대요. 누구도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믿음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성모상은 단순한 돌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여러 세대에 걸친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 감사를 말없이 지켜본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부에서 내려온 결정 하나가 이 고요한 마을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묵주동산의 성모상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마을 주민 대부분이 존재조차 몰랐던 면사무소의 비공개 회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생태명상 관광 휴양 복합 힐링 공간 개발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새로운 도시 계획이 통과된 것입니다. 계획 도면은 화려했고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도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기존 출처 불명의 성모상은 철거 후 이동 조치. 이 소식은 군청에 근무하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 처음 새어나왔지만 시골 마을의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단 며칠 만에 시장 국수집에서부터 마을 어기 정비소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성모상 아래에 들꽃을 바치던 순의 아주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성모님을 옮긴다는 건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아.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간절히 호소하듯 말했습니다. 언제나 강인해 보였던 그녀의 얼굴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쟁 당시 성모상의 털을 닦는 데 참여했던 강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빛바랜 나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묵묵히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땡볕 아래서 해가 질 때까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묵주기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변했으니 어쩔 수 없지. 리조트가 들어서면 우리 자식들 일자리도 생길 텐데. 체념 섞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발도 좋고 다 좋아. 하지만 성모님은 건드리면 안 돼. 만약 저 자리가 정말 신성한 곳이라면 마을의 복까지 전부 사라져 버릴지 누가 알아. 사업 추진단은 젊은 실사팀을 파견했습니다. 최신 노트북과 줄자를 든 그들은 언덕을 측량하고 사진을 찍으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마을 사람들에게 무심코 물었습니다. 이 성모상 혹시 건축 허가증 같은 서류가 있나요? 지난 60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질문에 마을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성이라는 젊은 건축학도 실습생은 성모상을 한참 바라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양식으로 보면 특별할 것도 없고 석재도 평범하고 조형미도 다소 떨어지는 편인데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공들여 디자인한 리조트의 화려한 조감도가 성모상 아래에 깔려 산산조각나고 그 위로 거대한 성모상이 무너져 내리는 꿈이었습니다. 차가운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깬 그는 다음날 아침 곧바로 조사팀에서 빠지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마을 안에서는 조용한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젊은 세대는 개발을 찬성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밤마다 언덕에 모여 촛불을 켜고 성모송을 부르며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비도 오지 않은 어느 날 밤 언덕에는 유난히 짙은 안개가 깔렸고 수백 개의 촛불 사이로 강 노인이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누렇게 변한 종이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종이에 적힌 오래된 서원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성모님, 이 마을을 재앙에서 구하신다면 이 자리에 영원히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누구도 옮기지 않고 누구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그 간절한 기도가 안개 낀 언덕에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들은 숙연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모상을 옮기기 위한 첫 번째 시도가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대형 트럭 크레인과 전문 시공팀이 묵주동산에 도착했습니다. 총 12명의 작업자들이 각종 장비를 들고 언덕으로 올라왔고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은 언덕 아래에서 조용히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 최신형 3톤급 크레인의 엔진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육중한 몸을 움직였습니다. 굵은 스테인리스 케이블이 성모상에 조심스럽게 감겼습니다. 기술자의 신호와 함께 엔진이 힘차게 회전했지만 성모상은 아주 미세한 흔들림조차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
인장 강도를 2배로 높였습니다. 케이블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지며 끼익하는 비명을 지르다 갑자기 쾅하는 갱음과 함께 터져버렸습니다. 끊어진 케이블이 허공을 채찍처럼 갈랐고 크레인 암이 한쪽으로 크게 휘청였습니다. 다행히 성모상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총괄 기술자인 정용수 기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계산으로는 이 석상의 무게는 기껏해야 수백 킬로그램. 집안 역시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흙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린아이 장난감을 옮기는 것만큼이나 쉬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 더 크고 강력한 크레인이 동원되었습니다. 작업 인원도 늘었고 케이블은 훨씬 더 굵은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성모상 아래에 두꺼운 천을 깔아 마찰을 줄이고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최고 출력으로 회전해도 성모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뿌리 내린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렬한 햇빛 아래에서도 성모님의 온화한 얼굴과 마을을 향한 시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업자 중 한 명인 이승훈 씨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평소 통신 신호가 거의 잡히지 않던 곳인데도 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승훈아, 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 평소 누구보다 건강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그날의 작업은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언덕에 모였습니다. 누구도 소리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돌상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성모상 주위를 둘러싸고 조용히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셋째 날 작업팀은 들어 올리는 것을 포기하고 성모상 아래 지반을 강력한 드릴로 뚫어 토대 자체를 절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드릴이 땅속으로 30cm쯤 파고들자마자 갑자기 땅이 가볍게 흔들리더니 지하에서 펑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먼지가 솟구쳤습니다. 드릴은 두 동강이 나 허공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결국 현장 책임자는 수소문 끝에 용하다는 풍수지리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백발의 노인은 언덕을 천천히 한 바퀴 둘러본 뒤 아무 말 없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 마디만을 남겼습니다. 이 성모상은 옮기라고 세운 것이 아니오. 계속 건드렸다간 부서지는 것이 비단 기계만은 아닐 것이오. 그 말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겁에 질린 일부 작업자들은 철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날 이후 묵주동산에는 기묘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성모상 주변에서 누군가 걷는 듯한 발소리를 들었다는 사람, 슬픈 표정으로 성모님이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물론 아무도 그것을 증명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군청에서는 언론의 기술적인 문제일 뿐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묵주동산을 움직이지 않는 언덕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3번의 공식적인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간 뒤 시공팀은 공법 재검토라는 명목으로 일단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다시 이곳에 올라올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묵주동산의 공기는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언덕 위에는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새벽 순의 아주머니는 평소처럼 꽃을 바치러 올라갔다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성모님의 옷자락 가장자리를 따라
희미하고 신비로운 푸른빛이 고리처럼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그 빛은 선명했고 몇 초 후 안개처럼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건축학도였던 태성은 그날 새벽 2시 어디선가 울려 퍼지는 웅장한 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마치 유럽의 대성당에서 울리는 것처럼 길고 깊은 여운을 남기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마을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작은 시공업체 대표였던 한 남자는 계속되는 장비 고장에 화가 나 성모상을 향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그의 집욕실 거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쩍 소리를 내며 반으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박복혜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모님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벌하시지 않아.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당신의 방법으로 알려주실 뿐이지. 기이한 소문이 퍼지면서 마을에는 새로운 방문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자나 공무원이 아닌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SNS를 통해, 어떤 이는 누군가의 입소문을 통해, 또 어떤 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을 따라 이곳을 찾았습니다.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던 한 중년 여성은 이곳에서 기도를 올린 뒤로 두통이 사라졌다고 간증했고, 또 어떤 이는 짙은 안개가 깔린 언덕 위에서 흰 한복을 입은 여인이 성모상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한 젊은 기자가 이 미스터리한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훈. 기적보다는 논리를, 신앙보다는 팩트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현상을 시골 마을의 집단 심리가 만들어낸 미신으로 규정하고 그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생각으로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묵주동산을 찾았습니다. 지훈은 며칠간 마을에 머물며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언덕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취재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둘째 날 밤 언덕을 항공 촬영하기 위해 띄운 최신형 드론이 성모상 상공을 지나는 순간 모든 신호가 끊기며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기체 파손은 거의 없었지만 완충되었던 배터리는 0%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날 밤 낮에 찍은 영상을 검토하던 그는 소름 끼치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성모상 뒤편 아무도 없었던 빈 공간을 무언가 정체불명의 흰 그림자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되돌려봤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상도 동물의 움직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모든 장비를 내려놓고 커피 한 잔만을 들고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몇 시간 동안 성모상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할머니가 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이,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들어봐. 우리 성모님은 누가 변호해줄 필요 없어. 그저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지. 그날 밤 지훈은 꿈을 꾸었습니다. 성모상 아래 서 있는데 거센 바람이 불어 흙먼지가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그가 눈을 가리는 순간 성모상에서 뿜어져 나온 눈부신 하얀 빛이 자신을 부드럽게 감싸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놀라 잠에서 깼고 시계는 정확히 새벽 3시 3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기사초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모상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원고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박복혜 할머니가 들려준 전쟁의 상처와 눈물, 그리고 기도로 세워진 성모상의 진짜 기원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건네준 낡은 수첩에는 60년 전 마을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새긴 서원이 보랏빛 잉크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도 옮기지 않고 누구도 잊지 않겠습니다.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미신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잊혀져서는 안 될 약속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그때 군청에서 성모상 철거를 재개한다는 최종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더 큰 예산, 더 강력한 장비, 그리고 특수 시공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 업체까지 투입되었습니다. 공사 당일 아침 현장을 총괄하는 판기석 과장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감성보다 발전이 우선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계획을 완수할 것입니다. 작업자들이 받침대를 절단하기 위해 드릴을 땅에 대는 순간 현장의 모든 전기가 일시에 끊겼습니다. 비상 발전기를 가동하자 발전기 내부에서 새가 갈리는 소리와 함께 쾅하는 폭발음이 나며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작업자 한 명이 화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작업팀은 다시 크레인을 동원했습니다. 케이블이 성모상에 연결되는 순간 맑았던 서쪽 하늘에서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칵쾅! 구름 한 점 없는 마른 하늘에서 거대한 벼락이 내리꽂혔습니다. 번개는 작업자들 바로 옆에 땅을 때렸고 그 충격으로 한 명이 뒤로 날아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성모상은 그 어떤 흠집도 없이 여전히 온화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던 판기석 과장은 그 순간 분명 어디선가 땡 하고 길게 울리는 종소리를 들었다고 후에 증언했습니다. 결국 현장에는 즉시 중단, 전원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성모상 철거 이야기는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려던 지훈에게 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마당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뇌졸중이 의심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짐을 싸다 말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라기보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 혼잣말을 속삭였습니다. 이틀 뒤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되다니요. 지훈은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가 아닌 깨끗한 노트를 들고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현상을 설명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자신의 언어로 조용히 기록해 나갔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이란 설명되지 않는 것들 속에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굳건한 믿음 속에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그 성모상은 묵주동산 언덕 위에서 변함없이 두 팔을 벌린 채 마을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세월의 비바람을 견디고 현대화의 거센 파도를 이겨내며 우리에게 묻는 듯합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옮길 수 없는 소중한 믿음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성모님의 따뜻한 위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을 넘어 믿음이 어떻게 한 공동체의 역사가 되고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촛불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은총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누구도 그 어떤 거대한 기계도 옮기지 못한 한 성모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관할청은 수차례에 걸쳐 최신형 크레인과 굴착기, 그리고 최고의 기술자들까지 동원했지만 모든 시도는 불가사의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손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의 무대는 관광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이름 없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한국 남부의 푸른 논밭과 고요한 숲 사이에 고이 숨겨진 곳. 오래된 고무나무 숲과 저녁마다 들려오는 새소리가 마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마치 세상의 시간보다 반박자 느리게 흘러가는 듯한 평화로운 곳입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작은 언덕이 솟아있고 사람들은 그곳을 묵주동산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옅은 아이보리색 성모상이 서 있습니다. 두 팔을 넓게 벌려 마치 온 마을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이들의 아픔과 기쁨을 품어주시려는 듯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 성모상이 언제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1966년 푸른 눈의 프랑스인 신부님께서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며 세우셨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가족이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였다고도 전합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박복혜 할머니는 희미해진 기억을 더듬으며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때는 참말로 가난했지. 전쟁이 핥히고 간 상처도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그래도 마을 사람 모두가 자기 집 마당에 있는 돌멩이 하나씩을 들고 와서 언덕에 쌓았어. 성모님이 서 계실 땅은 축복받은 땅이어야 하니까. 할머니의 눈은 아련하게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묵주동산에서 놀다 보면 바람 소리 속에서 은은한 종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마을 아래에는 성당 종탑조차 없는데도 말이죠.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면 언덕이 성모님이 다 아신다고 믿어 나쁜 짓을 한 날에는 혼자 언덕에 오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시장에서 꽃을 파는 순의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언젠가 외지에서 온 사업가 한 사람이 성모상이 낡고 볼품없다며 저걸 없애고 번듯한 관광 리조트를 짓자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언덕에서 채 내려오기도 전에 발목을 심하게 삐고 그날 밤부터 원인 모를 고열에 며칠을 앓아누웠대요. 누구도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믿음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성모상은 단순한 돌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여러 세대에 걸친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 감사를 말없이 지켜본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부에서 내려온 결정 하나가 이 고요한 마을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묵주동산의 성모상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마을 주민 대부분이 존재조차 몰랐던 면사무소의 비공개 회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생태명상 관광 휴양 복합 힐링 공간 개발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새로운 도시 계획이 통과된 것입니다. 계획 도면은 화려했고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도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기존 출처 불명의 성모상은 철거 후 이동 조치. 이 소식은 군청에 근무하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 처음 새어나왔지만 시골 마을의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단 며칠 만에 시장 국수집에서부터 마을 어기 정비소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성모상 아래에 들꽃을 바치던 순에 아주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성모님을 옮긴다는 건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아.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간절히 호소하듯 말했습니다. 언제나 강인해 보였던 그녀의 얼굴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쟁 당시 성모상의 털을 닦는 데 참여했던 강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빛바랜 나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묵묵히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땡볕 아래서 해가 질 때까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묵주기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변했으니 어쩔 수 없지. 리조트가 들어서면 우리 자식들 일자리도 생길 텐데. 체념 섞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발도 좋고 다 좋아. 하지만 성모님은 건드리면 안 돼. 만약 저 자리가 정말 신성한 곳이라면 마을의 복까지 전부 사라져 버릴지 누가 알아. 사업 추진단은 젊은 실사팀을 파견했습니다. 최신 노트북과 줄자를 든 그들은 언덕을 측량하고 사진을 찍으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마을 사람들에게 무심코 물었습니다. 이 성모상 혹시 건축 허가증 같은 서류가 있나요? 지난 60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질문에 마을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성이라는 젊은 건축학도 실습생은 성모상을 한참 바라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양식으로 보면 특별할 것도 없고 석재도 평범하고 조형미도 다소 떨어지는 편인데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공들여 디자인한 리조트의 화려한 조감도가 성모상 아래에 깔려 산산조각 나고 그 위로 거대한 성모상이 무너져 내리는 꿈이었습니다. 차가운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깬 그는 다음날 아침 곧바로 조사팀에서 빠지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마을 안에서는 조용한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젊은 세대는 개발을 찬성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밤마다 언덕에 모여 촛불을 켜고 성모송을 부르며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비도 오지 않은 어느 날 밤 언덕에는 유난히 짙은 안개가 깔렸고 수백 개의 촛불 사이로 강 노인이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누렇게 변한 종이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종이에 적힌 오래된 서원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성모님, 이 마을을 재앙에서 구하신다면 이 자리에 영원히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누구도 옮기지 않고 누구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그 간절한 기도가 안개 낀 언덕에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들은 숙연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모상을 옮기기 위한 첫 번째 시도가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대형 트럭 크레인과 전문 시공팀이 묵주동산에 도착했습니다. 총 12명의 작업자들이 각종 장비를 들고 언덕으로 올라왔고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은 언덕 아래에서 조용히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 최신형 3톤급 크레인의 엔진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육중한 몸을 움직였습니다. 굵은 스테인리스 케이블이 성모상에 조심스럽게 감겼습니다. 기술자의 신호와 함께 엔진이 힘차게 회전했지만 성모상은 아주 미세한 흔들림조차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 인장 강도를 2배로 높였습니다. 케이블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지며 끼익하는 비명을 지르다 갑자기 쾅하는 갱음과 함께 터져버렸습니다. 끊어진 케이블이 허공을 채찍처럼 갈랐고 크레인 암이 한쪽으로 크게 휘청였습니다. 다행히 성모상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총괄 기술자인 정용수 기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계산으로는 이 석상의 무게는 기껏해야 수백 킬로그램. 집안 역시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흙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린아이 장난감을 옮기는 것만큼이나 쉬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 더 크고 강력한 크레인이 동원되었습니다. 작업 인원도 늘었고 케이블은 훨씬 더 굵은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성모상 아래에 두꺼운 천을 깔아 마찰을 줄이고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최고 출력으로 회전해도 성모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뿌리내린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렬한 햇빛 아래에서도 성모님의 온화한 얼굴과 마을을 향한 시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업자 중 한 명인 이승훈 씨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평소 통신 신호가 거의 잡히지 않던 곳인데도 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승훈아, 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 평소 누구보다 건강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그날의 작업은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언덕에 모였습니다. 누구도 소리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돌상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성모상 주위를 둘러싸고 조용히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셋째 날 작업팀은 들어 올리는 것을 포기하고 성모상 아래 집안을 강력한 드릴로 뚫어 토대 자체를 절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드릴이 땅속으로 30cm쯤 파고들자마자 갑자기 땅이 가볍게 흔들리더니 지하에서 펑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먼지가 솟구쳤습니다. 드릴은 두 동강이 나 허공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결국 현장 책임자는 수소문 끝에 용하다는 풍수지리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백발의 노인은 언덕을 천천히 한 바퀴 둘러본 뒤 아무 말 없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 마디만을 남겼습니다. 이 성모상은 옮기라고 세운 것이 아니오. 계속 건드렸다간 부서지는 것이 비단 기계만은 아닐 것이오. 그 말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겁에 질린 일부 작업자들은 철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날 이후 묵주동산에는 기묘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성모상 주변에서 누군가 걷는 듯한 발소리를 들었다는 사람, 슬픈 표정으로 성모님이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물론 아무도 그것을 증명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군청에서는 언론의 기술적인 문제일 뿐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묵주동산을 움직이지 않는 언덕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3번의 공식적인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간 뒤 시공팀은 공법 재검토라는 명목으로 일단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다시 이곳에 올라올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묵주동산의 공기는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언덕 위에는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새벽 순의 아주머니는 평소처럼 꽃을 바치러 올라갔다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성모님의 옷자락 가장자리를 따라 희미하고 신비로운 푸른빛이 고리처럼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그 빛은 선명했고 몇 초 후 안개처럼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건축학도였던 태성은 그날 새벽 2시 어디선가 울려 퍼지는 웅장한 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마치 유럽의 대성당에서 울리는 것처럼 길고 깊은 여운을 남기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마을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작은 시공업체 대표였던 한 남자는 계속되는 장비 고장에 화가 나 성모상을 향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그의 집 욕실 거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쩍 소리를 내며 반으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박복혜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모님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벌하시지 않아.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당신의 방법으로 알려주실 뿐이지. 기이한 소문이 퍼지면서 마을에는 새로운 방문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자나 공무원이 아닌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SNS를 통해, 어떤 이는 누군가의 입소문을 통해, 또 어떤 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을 따라 이곳을 찾았습니다.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던 한 중년 여성은 이곳에서 기도를 올린 뒤로 두통이 사라졌다고 간증했고, 또 어떤 이는 짙은 안개가 깔린 언덕 위에서 흰 한복을 입은 여인이 성모상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한 젊은 기자가 이 미스터리한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훈. 기적보다는 논리를, 신앙보다는 팩트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현상을 시골 마을의 집단 심리가 만들어낸 미신으로 규정하고 그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생각으로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묵주동산을 찾았습니다. 지훈은 며칠간 마을에 머물며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언덕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취재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둘째 날 밤 언덕을 항공 촬영하기 위해 띄운 최신형 드론이 성모상 상공을 지나는 순간 모든 신호가 끊기며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기체 파손은 거의 없었지만 완충되었던 배터리는 0%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날 밤 낮에 찍은 영상을 검토하던 그는 소름 끼치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성모상 뒤편, 아무도 없었던 빈 공간을 무언가 정체불명의 흰 그림자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되돌려봤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상도 동물의 움직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모든 장비를 내려놓고 커피 한 잔만을 들고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몇 시간 동안 성모상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할머니가 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이,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들어봐. 우리 성모님은 누가 변호해줄 필요 없어. 그저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지. 그날 밤 지훈은 꿈을 꾸었습니다. 성모상 아래 서 있는데 거센 바람이 불어 흙먼지가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그가 눈을 가리는 순간 성모상에서 뿜어져 나온 눈부신 하얀 빛이 자신을 부드럽게 감싸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놀라 잠에서 깼고 시계는 정확히 새벽 3시 3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기사초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모상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원고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박복혜 할머니가 들려준 전쟁의 상처와 눈물, 그리고 기도로 세워진 성모상의 진짜 기원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건네준 낡은 수첩에는 60년 전 마을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새긴 서원이 보랏빛 잉크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도 옮기지 않고 누구도 잊지 않겠습니다. 지훈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미신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잊혀져서는 안 될 약속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그때 군청에서 성모상 철거를 재개한다는 최종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더 큰 예산, 더 강력한 장비, 그리고 특수 시공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 업체까지 투입되었습니다. 공사 당일 아침,
현장을 총괄하는 판기석 과장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감성보다 발전이 우선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계획을 완수할 것입니다. 작업자들이 받침대를 절단하기 위해 드릴을 땅에 대는 순간 현장의 모든 전기가 일시에 끊겼습니다. 비상 발전기를 가동하자 발전기 내부에서 새가 갈리는 소리와 함께 쾅하는 폭발음이 나며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작업자 한 명이 화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작업팀은 다시 크레인을 동원했습니다. 케이블이 성모상에 연결되는 순간 맑았던 서쪽 하늘에서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칵쾅! 구름 한 점 없는 마른 하늘에서 거대한 벼락이 내리꽂혔습니다. 번개는 작업자들 바로 옆에 땅을 때렸고 그 충격으로 한 명이 뒤로 날아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성모상은 그 어떤 흠집도 없이 여전히 온화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던 판기석 과장은 그 순간 분명 어디선가 땡 하고 길게 울리는 종소리를 들었다고 후에 증언했습니다. 결국 현장에는 즉시 중단, 전원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성모상 철거 이야기는 2번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려던 지훈에게 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마당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뇌졸중이 의심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짐을 싸다 말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라기보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 혼잣말을 속삭였습니다. 이틀 뒤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되다니요. 지훈은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가 아닌 깨끗한 노트를 들고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현상을 설명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자신의 언어로 조용히 기록해 나갔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이란 설명되지 않는 것들 속에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굳건한 믿음 속에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그 성모상은 묵주동산 언덕 위에서 변함없이 2 팔을 벌린 채 마을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세월의 비바람을 견디고 현대화의 거센 파도를 이겨내며 우리에게 묻는 듯합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옮길 수 없는 소중한 믿음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성모님의 따뜻한 위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을 넘어 믿음이 어떻게 한 공동체의 역사가 되고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촛불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은총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누구도 그 어떤 거대한 기계도 옮기지 못한 한 성모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관할청은 수차례에 걸쳐 최신형 크레인과 굴착기 그리고 최고의 기술자들까지 동원했지만 모든 시도는 불가사의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손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의 무대는 관광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이름 없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한국 남부의 푸른 논밭과 고요한 숲 사이에 고이 숨겨진 곳. 오래된 고무나무 숲과 저녁마다 들려오는 새소리가 마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마치 세상의 시간보다 반박자 느리게 흘러가는 듯한 평화로운 곳입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작은 언덕이 솟아있고 사람들은 그곳을 묵주동산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옅은 아이보리색 성모상이 서 있습니다. 두 팔을 넓게 벌려 마치 온 마을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이들의 아픔과 기쁨을 품어주시려는 듯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 성모상이 언제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1966년 푸른 눈의 프랑스인 신부님께서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며 세우셨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가족이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였다고도 전합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박복혜 할머니는 희미해진 기억을 더듬으며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때는 참말로 가난했지. 전쟁이 핥히고 간 상처도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그래도 마을 사람 모두가 자기 집 마당에 있는 돌멩이 하나씩을 들고 와서 언덕에 쌓았어. 성모님이 서 계실 땅은 축복받은 땅이어야 하니까. 할머니의 눈은 아련하게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묵주동산에서 놀다 보면 바람 소리 속에서 은은한 종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마을 아래에는 성당 종탑조차 없는데도 말이죠.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면 언덕이 성모님이 다 아신다고 믿어 나쁜 짓을 한 날에는 혼자 언덕에 오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시장에서 꽃을 파는 순의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언젠가 외지에서 온 사업가 한 사람이 성모상이 낡고 볼품없다며 저걸 없애고 번듯한 관광 리조트를 짓자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언덕에서 채 내려오기도 전에 발목을 심하게 삐고 그날 밤부터 원인 모를 고열에 며칠을 앓아누웠대요. 누구도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믿음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성모상은 단순한 돌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여러 세대에 걸친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 감사를 말없이 지켜본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부에서 내려온 결정 하나가 이 고요한 마을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묵주동산의 성모상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마을 주민 대부분이 존재조차 몰랐던 면사무소의 비공개 회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생태명상 관광 휴양 복합 힐링 공간 개발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새로운 도시 계획이 통과된 것입니다. 계획 도면은 화려했고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도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기존 출처 불명의 성모상은 철거 후 이동 조치. 이 소식은 군청에 근무하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 처음 새어나왔지만 시골 마을의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단 며칠 만에 시장 국수집에서부터 마을 어기 정비소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성모상 아래에 들꽃을 바치던 순에 아주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성모님을 옮긴다는 건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아.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간절히 호소하듯 말했습니다. 언제나 강인해 보였던 그녀의 얼굴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쟁 당시 성모상의 털을 닦는 데 참여했던 강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빛바랜 나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묵묵히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땡볕 아래서 해가 질 때까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묵주기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변했으니 어쩔 수 없지. 리조트가 들어서면 우리 자식들 일자리도 생길 텐데. 체념 섞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발도 좋고 다 좋아. 하지만 성모님은 건드리면 안 돼. 만약 저 자리가 정말 신성한 곳이라면 마을의 복까지 전부 사라져 버릴지 누가 알아. 사업 추진단은 젊은 실사팀을 파견했습니다. 최신 노트북과 줄자를 든 그들은 언덕을 측량하고 사진을 찍으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마을 사람들에게 무심코 물었습니다. 이 성모상 혹시 건축 허가증 같은 서류가 있나요? 지난 60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질문에 마을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성이라는 젊은 건축학도 실습생은 성모상을 한참 바라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양식으로 보면 특별할 것도 없고 석재도 평범하고 조형미도 다소 떨어지는 편인데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공들여 디자인한 리조트의 화려한 조감도가 성모상 아래에 깔려 산산조각 나고 그 위로 거대한 성모상이 무너져 내리는 꿈이었습니다. 차가운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깬 그는 다음날 아침 곧바로 조사팀에서 빠지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마을 안에서는 조용한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젊은 세대는 개발을 찬성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밤마다 언덕에 모여 촛불을 켜고 성모송을 부르며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비도 오지 않은 어느 날 밤 언덕에는 유난히 짙은 안개가 깔렸고 수백 개의 촛불 사이로 각 노인이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누렇게 변한 종이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종이에 적힌 오래된 서원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성모님, 이 마을을 재앙에서 구하신다면 이 자리에 영원히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누구도 옮기지 않고 누구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그 간절한 기도가 안개 낀 언덕에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들은 숙연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모상을 옮기기 위한 첫 번째 시도가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대형 트럭 크레인과 전문 시공팀이 묵주동산에 도착했습니다. 총 12명의 작업자들이 각종 장비를 들고 언덕으로 올라왔고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은 언덕 아래에서 조용히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 최신형 3톤급 크레인의 엔진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육중한 몸을 움직였습니다. 굵은 스테인리스 케이블이 성모상에 조심스럽게 감겼습니다. 기술자의 신호와 함께 엔진이 힘차게 회전했지만 성모상은 아주 미세한 흔들림조차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 인장 강도를 2배로 높였습니다. 케이블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지며 끼익하는 비명을 지르다 갑자기 쾅하는 갱음과 함께 터져버렸습니다. 끊어진 케이블이 허공을 채찍처럼 갈랐고 크레인 암이 한쪽으로 크게 휘청였습니다. 다행히 성모상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총괄 기술자인 정용수 기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계산으로는 이 석상의 무게는 기껏해야 수백 킬로그램. 집안 역시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흙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린아이 장난감을 옮기는 것만큼이나 쉬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 더 크고 강력한 크레인이 동원되었습니다. 작업 인원도 늘었고 케이블은 훨씬 더 굵은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성모상 아래에 두꺼운 천을 깔아 마찰을 줄이고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최고 출력으로 회전해도
성모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뿌리 내린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렬한 햇빛 아래에서도 성모님의 온화한 얼굴과 마을을 향한 시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업자 중 한 명인 이승훈 씨의